안녕하세요. 건강주유소 찬사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맨발 걷기의 필요성, 중요성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송전탑을 찾아왔습니다. 송전탑에서 전자파로 인하여 인체 전이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송전탑의 특고압선은요,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요, 산과 들녘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는 논과 밭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전자파는요, 전자기파를 줄임말로 전자파라고 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파수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을 전자파라고 합니다. 보통 전선이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전기장은 상하로 주파수가 형태됩니다. 상하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자기장은 가로 모양으로 주파수 형태로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는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파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전자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위에 있는 송전탑에 특고압선이 지나가잖아요. 특고압선 밑에 보면은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이렇게 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물도 전자파 영향으로 송전탑에 지나가는 선에 있는 식물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병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위에 살펴보면은 똑같습니다. 송전탑 밑에 있는 것도 잘 자라고 있고, 송전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식물들도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과 동물의 세포 구조는 틀릴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세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구조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똑같은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좌측편에는 동물 세포, 우측편에는 식물 세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그거는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에도 모두 있는 세포 구조입니다. 먼저 그림처럼 보이는 것처럼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은 DNA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보솜하고 소포제입니다. 이곳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동물 세포에도 보이죠? 식물 세포에도 똑같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만드는 장소입니다.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내부 구조 있잖아요. 이것이 세포질입니다. 그리고 세포 껍데기죠. 세포 껍데기라고 하죠. 세포 껍데기를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포핵, 리보솜, 소포제,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세포막은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에 모두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는 세포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단지 좀 틀린 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써 있었죠. 엽록체, 세포벽, 액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엽록체는 왜 식물 세포에만 있냐 하면은요, 우리가 동물 세포는 다리가 달려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포는 다리가 없잖아요. 한 곳에 뿌리를 묻혀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영양제를 자체적으로 빛을 통하여 양분을 합성하는, 빛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거니까 강합성입니다. 강합성 장소가 엽록체입니다. 그리고 세포벽은 우리가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풀이라든지 하면은 조금 딱딱하잖아요, 껍질이.
그 이유는 사람은 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지만은 식물에는 이 세포벽이 없으면은 흐물흐물해 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양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이렇게 파란색으로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나무 형태, 풀 모양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포는 우리가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땀이나 소변, 대변에서 불순물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식물들은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액포 자체에서 물과 양분, 노폐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나갑니다.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아까처럼 식물세포에는 엽록체하고 세포벽, 액포 세 가지가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세포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목적은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밑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왜 전자파 영향을 덜 받는지 대해서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송전탑 밑에서 한번 평가를 진행하고요. 송전탑과 많이 떨어진 데 전자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추가로 2차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평가 장소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논에 왔습니다. 송전탑 보이시죠? 이 송전탑은 저 영상에 멀리 보이잖아요.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에 전기를 공급시켜주는 송전탑입니다. 지금 이 논은 지금 벼를 다 수확했습니다. 수확해서 지금 벼가 없는 상태고요. 논의 좌측편에는 이렇게 고추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송전탑 아래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전자파로 인한 인체 전이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동물은 저 대상으로 측정하겠습니다.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식물은 고추나무로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를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편리성을 위해서요, 제가 슬리퍼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송전탑 바로 아래에 있는 고추밭입니다. 고추밭에서 전자파에 노출된 상태로 제 몸의 인체 전이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정값은 40V 나왔습니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반복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두 번째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41V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40, 두 번째는 41V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측정했을 때도 41V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 몸에 송전탑 아래에서 전기장, 자기장의 전자파에 노출되면서 인체 전이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발을 신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맨발 상태에서는 41V 인체 전이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mV입니다. 볼트로 환산하면은 0.9V입니다. 이렇게 송전탑 아래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쓰니까 0.1V입니다. 0.1V면은 거의 인체 전이값이 40V에서 엄청 떨어진 겁니다. 거의 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0V로 안 되는 이유는요, 지금 제 송전탑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전기장과 자기장이 몸속에 흡수되면서 0V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반복 측정해도 192mV, 볼트로 환산하면 0.19V입니다. 이렇게 인체 전이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발 상태 말고요, 슬리퍼를,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손만 접촉했을 때 인체 전이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발을 신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 손을 땅에 대니까 똑같이 0.19V 똑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 측정해도 똑같습니다. 0.19V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풀을 잡아 보겠습니다. 풀을 잡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네요. 0.15V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송전탑 아래에서 40V 이상으로 높은 인체 전이값도요, 맨발이나 손이 땅에 접촉했을 때, 풀과 접촉했을 때 인체 전이값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식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식물은 고추나무입니다. 송전탑 아래에 있는 고추나무는 전이값이 얼마인가 측정해 보니까 첫 번째로 9mV 정도 나왔습니다. 9mV 나왔습니다. 다시 재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재평가를 해보고 다시 프로브핀을 꼽아도 지금 1차 평가하고 똑같이 약간 떨어졌네요. 7mV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고추나무는 7에서 9mV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거의 0V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고추나무는 지금 흙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고추나무는 땅과 접촉하는 순간 접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이값이 0V에 가까운 7에서 9mV 정도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렸을 때, 접촉하였을 때 9mV잖아요. 그래서 흙과 접촉을 못하도록 칼로 고추나무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나무를 잘랐을 때 흙과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고추나무의 전이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칼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이 고추나무는 거의 다 고추를 수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라도 아무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고추나무가 질기고 단단해 가지고 잘 잘리지가 않네요. 한번 잘 잘라 보겠습니다. 지금 고추나무가 뿌리를 땅에 받고 있을 때 9mV였잖아요. 고추나무가 땅에서 떨어졌을 때 전이값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예, 잘라졌습니다. 고추나무가 땅에서 접촉이 끊어졌습니다. 땅에서 떨어지니까 9mV에서 4에서 5V로 전이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식물도 땅에서 뿌리가 떨어지면은 전이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방금 송전탑 밑에 논에서 측정했잖아요. 송전탑에서 300m, 400m 정도 떨어진 뚝방의 흙길입니다. 제가 송전탑을 줌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송전탑 보이시죠? 이곳은 송전탑에서 300m, 400m 떨어진 뚝방 흙길입니다. 이곳은 300에서 400m 떨어졌으니까 전자파의 노출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송전탑에서 측정한 방법과 똑같이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요, 송전탑에서 300m 떨어진 뚝방 흙길에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똑같이 슬리퍼 신발을 신은 상태입니다. 신발 신은 상태로 인체 전이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0.54V 나왔습니다. 미리볼트로 하면은 545mV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측정해도 0.5V 정도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송전탑에서는 40V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0.5V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신발 신은 상태 말고요, 맨발 상태로 인체 전이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맨발 상태로는 1mV입니다. 다시 신발을 신으면은 0.5V, 신발을 벗으면은 2mV, 거의 0V하고 가깝네요. 1에서 2mV가 나옵니다. 이렇게 송전탑 근처나 아니면 송전탑과 떨어진 이곳에서도 맨발 상태에서는 인체 전이값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뚝방을 쭉 따라다니면서 식물 있잖아요. 식물의 인체 전이값, 식물은 인체 전이값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식물 전이값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뚝방 옆에 무성하게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부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잎입니다. 일단은 제가 미리 나무에 이렇게 꼽아 놨습니다. 핀을 플러스 핀을 마이너스 핀을 꼽아 놨고요. 한번 측정값을 보겠습니다. 나무 전이값은 4mV 나옵니다. 4mV. 3에서 4 왔다 갔다 하네요. 4mV. 아까 송전탑 밑에 고추나무는 얼마였죠? 9mV였습니다. 9mV. 여기에는 지금 아카시아 나무는 4mV입니다. 제가 여기 쭉 따라가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무하고 풀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더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쪽 뚝방에는요, 아카시아 나무하고 칡농쿨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칡농쿨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칡농쿨 좀 줄기 좀 두꺼운 걸 좀 한번 찾아 볼게요. 찾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핀을 땅에 꽂고요. 칡농쿨 있잖아요. 칡농쿨 줄기에다가 이렇게 핀을 꼽았습니다. 한번 측정값을 보겠습니다. 9mV 나옵니다. 9mV. 아까 아카시아 나무는 4mV 나왔습니다. 칡농쿨은 9mV 나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찍어 보겠습니다. 이 뚝방 밑에 이렇게 걷는 길이 있거든요. 걷는 길에 옆에 보니까 향나무가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를 한번 더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핀을 꼽아 놨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값. 향나무가는 2에서 3mV 왔다 갔다 하네요. 2에서 3 정도 mV가 나옵니다. 이 향나무예요. 향나무. 이거 많이 보셨죠? 향나무는 나무 전이값이 3mV입니다. 향나무 옆에 보면은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이파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무 이름은 모르지만은 제가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핀을 꼽아 놓았습니다.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 전이값이 1mV가 나옵니다. 평가를 마치고요. 뚝방 흙길에서 마무리로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송전탑을 배경으로 해서 동물, 식물 간의 전자파로 인하여 인체 전이값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아보는 평가였습니다. 평가를 같이 지켜보니까 느낀 점이 좀 있으시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포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전자파로 인하여 인체 전이값이 상승하면서 질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평가를 해보면은 송전탑 아래에 있는 송전탑 밑에 있는 식물들은 전이값 있죠. 전이값이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물, 이제 제가 동물이잖아요. 사람들은 송전탑 밑에 전자파로 인하여 인체 전이값이 거의 200배 정도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송전탑 밑에서는 거의 40V 정도 나왔잖아요. 40V 나왔는데 송전탑에서 떨어진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0.5V 밖에 안 나왔습니다. 송전탑에서 거의 200배 이상 전자파에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식물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고추나무가 송전탑 밑에서 9mV 정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300m, 400m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하고 칡넝쿨, 줄기도 거의 3에서 9mV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식물들은 전자파를 줄기와 잎에서 계속 노출을 받고 있지만은 뿌리가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나무가 죽지 않은 이상 계속 어싱하면서 접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식물들은 잎과 줄기가 계속 전자파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뿌리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전자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 소견이에요. 제가 맨발 걷기에 어싱하고 접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니까 식물들은 이런 어싱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물들은 식물처럼 땅과 계속 접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을 신고 또 전기가 안 통하는 건물 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계속 노출돼도 식물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이 고의적으로 빼줘야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중요성, 필요성이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오늘 평가를 진행하면서요. 이 송전탑은 전국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으면서 산도 넘어가고 지금처럼 보이는 것처럼 논과 밭도 넘어가고 강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송전탑 지나가는 선 밑에 식물들, 나무도 있을 거고 뭐 채소도 있을 거고 농작물도 있을 거잖아요. 그 농작물들이 다 죽어가고 병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들은 뿌리를 땅속에 계속 어싱 접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자파의 노출이 적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물처럼 땅에 뿌리를 받고 어싱 접지를 하지 않는 동물들은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땅과 접촉을 해서 몸속에 있는 전기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개가 맨발 걷기의 어싱 이론입니다. 저는 그 맨발 걷기의 효능,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맨발 걷기 유튜버고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맨발 걷기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하고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송전탑을 배경으로 하여 전자파로 인해 인체 전이값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찬서아재였습니다.